송은재TV 시작합니다. 계엄령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정치권에. 이 계엄령 소동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 계엄령 소동이 어떻게 빚어졌느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입니다. 이 김병주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국방부 장관도 바꿨고 국가안보실장도 바꾸고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후보자로 발탁을 했습니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놓고 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국가안보실 이 교체하는 것을 놓고 이 배경이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예상하고 탄핵에 대비해서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이게 계엄령 파동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느냐.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왜 바꿨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민주당의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이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이 계엄령 파동은 가짜뉴스입니다. 음모론입니다. 이 가짜뉴스인 이유는 김병주도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퍼뜨린 것입니다. 김병주가 지금 이제 내일 마무리가 되죠. 김병주가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들 김병주뿐만이 아니라 전현희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갖은 막말을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인기를 얻는다. 그래서 막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적인 이유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를 하게 되고 국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이 계엄령 선포를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일도 이 군사적인 비상사태가 아니면 선포할 수도 없고 선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다. 가짜뉴스다라는 걸 알면서 지금 김병주가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김병주가 이렇게 계엄령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배경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름 휴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저간에 대한 설명 없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가장 측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발탁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또 국가안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배경을 두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뒤에 대통령들이 휴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뭔가 생각한 부분들, 지금 이 국방이라든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 교체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걸 놓고 많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방 부분, 지금 한미일 관계 이런 전체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발탁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탄핵에 대비해서 계엄령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립니다. 이런 가짜뉴스, 이게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이런 가짜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소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계엄을 준비한 적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사 37명을 투입을 해서 합동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뭐 그런 차원이었을 뿐이다. 의뢰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를 키운 것이죠.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내란 음모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 계엄은 가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없고, 계엄령을 선포해도 민주당에서 국회 과반 이상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면, 국회를 통해서 요구하면 바로 이 계엄령을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걸 이유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이유가 없죠. 그걸 아는 민주당이 이걸 퍼뜨리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탄핵의 사유를 잡아내야 하는데 탄핵의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떤 식이든 오는 10월 자신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이 나옵니다.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은 아마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그래서 오는 10월을 점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이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지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굵직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 여론이 호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뭐 계엄 선포 이런 것까지를 끌어대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가져가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꺼내려면 또 거리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시위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민노총을 동원을 해야 되고 거리 집회에 나서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내일 민주당의 당대표로 연임이 되고 나면 투트랙을 쓰게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덜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를 겨냥을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두 가지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 더 나아가서 판사까지 탄핵을 하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몰아가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될 것이고, 한쪽으로는 또 한쪽으로는 윤 대통령과 계속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매달릴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야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국민들에게 과시하는 여론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투트랙으로 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끌어댈 수 있는 것은 모두 끌어대야 한다. 그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이 계엄령 선포, 이 가짜뉴스다라고 읽힙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탄핵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사유가 많은 것처럼, 쌓여가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이 민주당 이재명의 이 탄핵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공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맞서는 것이 좋으냐.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제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번 충돌이 있었습니다. 소위 김경수 복권 부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예상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각 주요 부서에 이 발탁을 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내부 지지층 단결도 꽤 하고 있고, 또 한동훈 대표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이 소위 견제하는, 화합, 때로는 화합과 견제하는 이런 모양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걸 비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거리가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하느냐라고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한, 지금 탄핵을 현실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입니다. 108명입니다. 이 108명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내면 탄핵 통과되지 않습니다.
탄핵이 물론 뭐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막으려면 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뒤를 받쳐줘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왜 탄핵하느냐라고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지금은 윤 대통령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측근을 모으고 윤 대통령이 뭐 고정 지지층을 안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뭐 이렇게 박차를 가한다. 이것보다는 외연 확장입니다. 한동훈까지 모두 끌어안고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틀을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당장 끌어올리지 못하더라도 이 30%대에서 못하더라도 개혁, 법치, 공정, 윤석열 대통령의 브랜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면서 개혁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지지를 넓혀가야 합니다. 이렇게 넓게 한동훈까지는 모두 포용을 해서 넓게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장해 가면 국민의힘 108명의 이 현역 의원들은 뭉치지 말라라고 해도 뭉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 저런 이재명 민주당의 저런 어처구니 없는 탄핵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사는 길이죠.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이 거리를 두면 인기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거리를 두지 않고 협력하면 또 보수 우파 쪽에서 인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외연을 확장하고 한동훈을 끌어안으면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 소위 차별화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보수 우파의 굳건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외연 확장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개혁에 앞장서고 법치 공정인데 한동훈이 거기에 차별화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동훈이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국민의힘 108명의 현역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을 대비하는, 물론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전국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탄핵 사유도 없고 국민들의 여론도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판사판으로 대통령 탄핵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걸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틀을 넓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108명 현역 의원들의 문제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김병주가 제기한 계엄령 파동, 이 가짜뉴스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윤 대통령이 이 민주당의 탄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